지금요, 이재명의 지지율이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일부 조작된 점이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대법원의 유죄 파기환송 이후에도 이재명의 지지율이 변하지 않는다. 저는 이재명의 지지층은 파기환송이 아니라 이재명이가 유죄라고 최종 확정을 해도요, 안 변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진도층이 흔들린다, 이 정도일 건데요. 솔직히 말하면 원활하게 단일화를 해도 보수가요, 이길 동 말동인데 지금 김문수가 하고 있는 저런 행각은요, 한마디로 이것은 다 같이 죽자라는 겁니다. 매우 저질 근성이 지금 발휘되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김문수는요, 윤통 겸 이전에도 대선을 생각하고 있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윤통이 아마 겸으로 탄핵 논의가 시작되자마자 사실상 대선 행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책까지 내려고 하다가 나중에 보수의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책에서 자기 이름을 표지에서는 뺐지만은 책에 자기 글들을 넣었죠, 앞에. 그리고 윤통이 공수처에 의해서 끌려가는 날 김문수가 시장을 돌고 있었다. 그걸 제가 얼마나 비판했습니까? 어떻게 저럴 수 있냐. 그런데 김문수는 그 이후에 계속 대선 행보를 해오면서 과거에 노동운동하던 자기 그룹들, 또 과거에 민중당 그룹들을 다 끌고 모았어요. 그러니까 대선 운동을 안 한다, 출마할지 고민이다, 이러면서 사실은 대선 운동을 해왔고, 김문수 주변에는 과거에 좌파 노동운동을 하던 꾼들이 다 모여들어서 주변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것은요, 일반 국민의힘 의원들의 수준과 차원이 다른 그룹들입니다. 자, 옛날에요, 한국의 운동권은요, 어땠습니까? 그 좁은 운동바다, 독재에 의해서 탄압받고 있다면서도 그 속에서도 저것들끼리 헤게모니 싸움을 하고 패를 짓고 그러면서요, 상대방을 제끼고 이런 일들을 갖다가 해온 엄해, 모사, 내부 권력 투쟁, 이런데 탁월한 전형적인 좌파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요, 노동운동 단체도 전국에 여러 개 만들어졌고 온갖 형태의 서로 다른 운동권 단체가 만들어져서 권력 탈취를 위한 싸움을 했고, 그것이요, 민노당, 진보당에도 있었고 또 정의당에도 있었고 또 더 나아갔어요, 민노총 안에도 있었고, 모든 운동권 조직이요, 권력 투쟁과 싸움, 한마디로 피를 흘리면서 헤게모니를 장악하는 그런 형태로 전개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주사파가 거의 권력을 장악하고 운동권 내에서 소수로 몰린 노동운동권 등이 민중당을 창당했다가 실패하고 자신들은 전부 기성 정치권으로, 주로 국민의힘의 전신인 보수정당으로 YS 때부터 들어오기 시작을 했죠.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은 대체로 정치 수명이 짧게 끝났습니다. 왜? 노동운동 출신의 이 저혈함이요, 정치 과정에서 다 반영이 됐죠. 김문수만 하더라도 2012년에 이미 박근혜하고 경선에서 지고 난 뒤부터 윤 정권이 출범하던 2022년까지 10년을요, 점점 수렁으로 빠져들면서 나중에는 숫골 아류로 전락하지 않았습니까? 국민들이 그걸 잊었다고 생각하십니까? 2020년 총선에 어쨌습니까? 정광 목사 깜빵가 있을 때 전 목사의 자유통일당을 자기가 맡아 관리하겠다 하면서 전 목사하고 상의도 안 하고 당시 우리공화당이라고 조원진 당과 합쳤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공화당이 자유공화당으로 이름을 바꿨다는 거예요. 비례대표를 놓고 또 자기 안 들어간다고 싸움이 붙어가지고, 자기가 비례대표 앞에 안 들어간다고 싸움이 붙었는지 자유공화당을 또 탈당해버렸어요. 순식간에 두 개 당을 엉망으로 만들었어요. 조그만 두 개 당을요. 그러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유공화당은 다시 우리공화당으로 돌아갔잖아요. 호랑이는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풀을 먹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정치인이라면요, 자기가 당을 만들어서 떳떳하게 자신의 가치를 갖고 가야지. 기성 정치권에 경기도지사를 2번 하고 국회의원을 4번 했습니까?
그런 사람이요 배고프다고 자유통일당 갔다가 또 그걸 갖다가 들고 가가지고 우리 공화당하고 합치려고 하다가 또 깨고 나와버려. 그 뒤에 김문수는 자기 유튜브를 하려다가 또 자기 밑에 있는 부하하고 다툼이 벌어져서 유튜버가 날아가고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과거에요 소련에 처음에 혁명이 일어났을 때는요 우파 진영 민족주의 진영까지 다 있었어요. 그때 소련의 소비에트라고 부르는 혁명연합체에 그때요 뭐가 있었습니까? 볼세비키라고 이름이 소수파였어요. 근데 그 소수파가요 온갖 권력 장악을 위한 공작, 살해부터 협박, 공갈 이런 감히 남들이 상상할 수 없는 방식을 통해서 결국은요 다수파 멘세비키를 제끼고 소련의 권력을 레닌이 장악하게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국의 운동권은 분명히 그 좌파 운동권이고 그들은요 좌파의 역사에서 권력 투쟁에 탁월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김문수를 잘 못 보고 김문수가 그렇게 엿은 안 미길 거다. 다른 후보들은 단일화에 엿을 미기고 그냥 지더라도 지가 후보로 가는 게 만족할 거다. 김문수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본인이 여러 차례 천명을 해서 그래서 한덕수를 지지하던 한 60여 명의 의원이 김덕순이 얼찌문덕이니 하면서 김문수를 밀어주고 김문수 옆에 현역 의원인 지지자가 하나도 없었는데 여러 명의 현역 의원들이 그런 측면에서 김문수를 돕겠다고 단일화를 할 거라고 믿고 김문수 옆에 가서 경선 참모를 맡았고 그래서 한동훈의 맹렬한 추격에도 불구하고 김문수가 버티어서 당선이 되지 않았습니까? 될 때까지는 단일화를 하겠다 했어요. 그런데 막판에 자기가 이제 이기겠다 싶을 때부터 말이 변하더니 결국은요 되자 말자부터 기하고 거짓말하고 숨고 그러면서 단일화를 미루겠다고. 자, 김문수 지지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두 개입니다. 후보 엊그제 됐는데 서둘지 말자, 천천히 하자. 안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겠다고 하는데 왜 비난하냐요. 10일까지 안 하면요 이 단일화가 안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지자들이 기다려봐라 하겠다는데 왜 뽑힌 후보를 갖다가 저리 조지냐. 이 얼마나 거짓말이에요? 아마 대한민국의 최고 정치 사기극일 겁니다. 그 다음에요 내각제요. 한덕수가 내각제 하겠다고 한마디라도 한 적이 있어요? 오히려요 한덕수가요 생각하는 것은 내각제가 아니라 분권형 대통령제입니다. 그런데요 내각제라고 하면서 부패 세력 쌍권부터 시작해서 김문성이 같이 부패한 세력이 다 한덕수한테 붙어서 같이 권력을 나눠먹는 내각제를 한다고 선동하고 있어요. 자, 한덕수가요 어제 관훈 토론에서도 말했잖아요. 뭐라 했습니까? 자기가 되면 어떤 개헌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1년간 토론을 하자. 그래서 국민들의 의견이 높은 쪽으로 개헌을 해야 된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게 내각제예요. 한마디도 한 적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는 것을 마치 한덕수가 내각제라고 말한 것처럼 퍼뜨리고 저한테까지 와서도 지랄을 하고 있어요. 나만큼 대한민국에 강한 내각제 반대론자가 어디 있어요? 일종의 내각제 낙인찍기, 딱 빨갱이가 가장 좋아하는 수법이 낙인찍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문수 캠프에서요 과거에 이 볼세비키식 방법에 한국의 과거 노동운동권 방식의 권력 투쟁을 지금 전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김문수는 이제 국민의힘의 거의 99%의 의원들이 공감할 거라고 봅니다. 단일화 안 합니다. 절대 안 해요. 한덕수를 주저앉혀서 지 밑에 들어오게 하겠다. 자, 그러면서 지가 대선에 나가서 한번 해보겠다. 이 짓거리를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각제라는 말도 퍼뜨리고 왜 선거로 뽑힌 후보를 되자마자 흔드느냐 이런 개소리를 하고 자빠졌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할 거라고 말을 했어야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안함이나 부끄러움조차도 없어요. 이것이요 더러운 운동권의 특성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순식간에 김문수 주변에 운동권 하다가 국민의힘 근처에 퍼져 있던 것들이 다 모여들어서 지금 캠프를 꾸리고 저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거는 이미 물 건너 갔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름답기는요 그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추악한 단일화 사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이가 지금 파기환송에도 지지율이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이번 주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고, 그리고 허위사실 유포죄를 개정해서 이재명이야 지금 말한 부분이 불법이 아니게 만들겠다고 하고 있고, 공직선거법도 개정하겠다, 또 형사소송법도 개정하겠다는 그런 폭압을 지금 퍼붓고 있어요. 이름에도 이재명이 지지율은 안 흔들리고, 이 와중에서 그나마요 한번 근처까지 가볼 만한 후보를 모처럼 결단하고 설득해서 나온 걸 김문수가, 단일화 방식은 김문수와 당이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임했죠. 단일화 방식을요. 여론조사 방식을요. 그럼에도 여론조사를 안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요, 니한테 양보할까? 아니면 가위바위보 할까? 기가 찬 짓거리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더러운요, 과거 좌파 노동운동권의 근성이 드러났다. 그래서 저거는 축출 외에는 방법이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